돈은 여러 상품의 가치를 비교해 줄 수도 있고 상품과 맞바꿀 수 있도록 해주며 재산으로서 축적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돈과 관련된 경제를 우리는 금융이라고 부르는데요. 금융에 있어서 돈의 흐름을 파악해 측정하고 계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의 발전과 함께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본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금융시장이 더욱 복잡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래 경제 상황이나 이자율과 같은 고도의 불확실성과 이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이 뒤따르는데요. 이러한 금융시장에 수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금융 파생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는데요. 이때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수학자 피셔 블랙과 경제학 교수인 마이런 숄즈가 수학 공식을 기반으로 파생 상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블랙 숄즈 모형을 발표했습니다. 편미분 방정식을 사용한 블랙 숄즈 모형은 경험과 직관에만 의존하던 파생 상품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가치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덕분에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파생 상품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게 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졌고 금융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공로는 이들에게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영광을 안겨줄 만큼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수학의 논리력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상품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금융수학이 떠오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저당증권, 즉 MBS의 약 90%를 발행하는 금융기업인 K사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자를 찾았습니다. MBS는 주택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큼 주택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MBS 콜옵션의 가격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실 MBS 콜옵션 가격 결정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 금융회사에서 굉장히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고요. 과거 몇 년 동안은 그냥 이런 MBS 콜옵션 가격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어떤 데이터, 어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통계적인 방법, 단순한 통계적인 방법을 의존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데이터로부터 이런 이제 가격 결정하는 거는 많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이제 MBS 콜옵션 가격 결정을 어떤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어떤 모델링을 해가지고 어떤 현상들을 이런 걸 가지고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이제 우리가 가격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이에 리스크 부담이 적으면서도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MBS 콜옵션의 가격 결정을 위해 수학적 모델링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먼저 MBS 콜옵션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특히 만기 이전에 빌린 돈을 갚는 조기 상환율,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손실인 신용 리스크, 그리고 이자율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변수들은 시간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수학적 방법을 사용해 모델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현상들 자체는 이제 변화로 이루어지거든요. 시간에 따른 변화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에 따른 변화를 잘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은 요거는 어떤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갑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요거는 미분의 개념이 사용이 되는 거죠. 확률 미분 방정식의 원리를 기초로 현재 MBS 콜옵션 가격 결정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세팅한 상태인데요. 이를 통해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냈을 때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 효율적이고 정확한 가격 결정이 가능해지면서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서 MBS 유통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의 구조. 이때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수학의 역할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과 수학이 만나 건전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금융수학.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수학입니다.
금융수학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긴 워낙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상품들이 늘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수학의 역할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화면에서 등장했던 게 바로 MBS 콜 옵션이라는 거잖아요. 좀 생소한 단어라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MBS도 나름대로 신용 창출의 하나인데요. 신용 창출이 뭐냐면 누가 나한테 1억을 빌려갔어요. 그러면 돈으로 가져가지 않고 돈은 은행에 그대로 있고 1억을 빌렸다는 통장만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은행은 그걸 또 누구한테 또 빌려줄 수 있죠. 그렇네요. 이 사람한테도 1억, 이 사람한테도 1억, 이 사람한테도 1억, 1억 갖고서 5억을 빌려줄 수도 있고 더 심하게는 100억, 200억도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신용 창출이라고 하는데 MBS도 비슷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서가 아니고 그거를 증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10집에서 만약에 그 증권이 있으면 10개를 모아가지고 그걸 패키지로 해서 이걸 누구한테 파는 거를 MBS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은행은 여기서 나 생긴 돈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돈들을 융통을 시켜주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MBS 콜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역시 수학의 바탕을 두고 한 거고요. 네, 금융상품의 대부분이 불확실한 미래 가치를 현재 사고 팔면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네. 그 변수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한 예상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MBS 콜 옵션이라고 하는 것도 담보 가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이자 환수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되는데요. 네. 이것들을 시간 변동에 따라서 그 변화율을 표현하는 것이 미분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금융회사들이 가격에 대해서 안정적인 정보를 내놓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가치 평가가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치명적인 손해가 일어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금융 시장들이 엄청 크게 확대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 이제 제가 왜 그 재테크 하다가 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금융수학이 네. 이 미분을 기초로 해서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재테크를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분도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다시 그쵸? 생각해 보면은 내가 미분만 마스터하게 되면 정복하게 되면은 이 재테크를 잘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네. 막 쓰면서 살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번 대로 다 쓰면서 그냥. 그래요. 네. 열심히 벌기나 해야 할 텐데 미분 말입니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막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학이 활용되는 루트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요. 이제 금융은 굉장히 분야가 넓은데 보험도 금융의 한 분야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험 수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이것은 보험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을 수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인 파스칼이 17세기 말에 이렇게 사람의 생존율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죽기까지 어떤 사고를 당할지, 어떤 질병에 걸릴지 그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네. 이 불확실한 것을 확률과 통계를 바탕으로 수치화시켜서 그리고 이것을 물건, 상품화시켜서 사고 파는 게 바로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 수학이 발달돼서 보험이 금융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혹시 보험 계리사라는 직업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어요. 네. 이 직업이 2015년도에 미국 최고의 직업 1위로 뽑혔습니다. 근데 되게 이 직업에 수학적 능력이 많이 발휘돼야 되는데요. 이 직업이 하는 일은 주로 이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에 적정한 보험료 또 적정한 보상금을 결정하는 직업이에요.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나면 보험 가격이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할 것이고 그렇죠. 또 보상금이 너무 크면 회사도 이것을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것에 이제 분쟁과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최적의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수학이 되게 많이 활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보험 계리사는요, 수학자 출신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금융하면 나하고는 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저축, 무슨 뭐 보험 뭐 이런 얘기하니까 금융 관련 분야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금융산업이라는 거는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선생님? 미래학자들이 예측할 때 미래는 금융회사가 다 지배할 것이라고 얘기들을 진짜요? 하고요. 예. 네. 그 전까지 대부분의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그냥 주거래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100억을 누가 예금을 하면 예금 이자는 3%, 빌려줄 때는 5%, 그럼 2%의 예대 마진 요거 갖고 은행이 먹고 살았었는데요. 수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거 더 많이 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나오는 상품이 파생 상품이라고 그래요. 파생 상품이라는 네. 것은 원래 그 돈보다 월등히 많은 상품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을 갖고서 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을 할 수 있으면 10개의 회사가 그 돈을 갖고서 산업이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산업을 키우는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고, 그런데 그 1억이 잘못되면 10억이 다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10개의 회사가 동시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걸 확률과 미분이라는 개념으로 최대한 열심히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잘 들어온 돈이 적당히 잘 나가서 모두가 해피하게 만들어지려고 네. 하는데, 이런 그 금융산업 속에서 수학자들의 역할은 정말 전 세계의 경기를 올릴 수도 있고 그렇네요. 전 세계가 폭락을 하게 만들 수도 있는 중요한 역할이어서 지금 더 훌륭한 수학자들을 계속 금융회사에서 초빙을 해서 네. 더 정교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을 한다는 거는 21세기의 그 금융산업, 특히 파생 상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 수학 왜 하냐고 그랬을 때 참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정말 고소득을 누릴 수 있고 전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고 잘못하면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수학이다.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세계 평화를 넘어서 세계 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이거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 학교 초중고등학교 때 금융수학이라는 과목을 교과목에 넣기도 했고요. 이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개정교육 과정에서 네. 고등학교 때 경제수학이라고 해서 이런 수학을 정규 교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 제가 그 진작에 이 또 수학이랑 인연이 돼가지고 출연했으면은 네. 10년 전에 그 재테크에 아픔이 없었을 텐데. 안타까워요. 빨리 이런 좋은 프로를 안 했던 제작진이 원망스럽습니다. 여기 또 갑자기 제작진 탓을 하는 거예요. 좋은 프로는 빨리 했었어야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돈 다 까먹었는데. 아,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수학이 활용되는 분야는 상상 이상이고 무궁무진하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수학 이야기 저희 또 다음 주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저희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